자, 방정식은 항상 얘기하지만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방정식은? 해, 근. 뭐 다 똑같아요. 뭐 맨날 그것만 구해요. 방정식, 해, 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벽에 대한 방정식은 이제 3차 방정식 이상이 나올 텐데 고1 때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우긴 했어요. 배웠어요. 리얼로 배웠어요. 근데 어떤 것만 배웠냐? 아주 스페셜, 베리베리 스페셜한 누구를 배웠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배웠어요. 자, 고1 때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뭐라고 불렀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왜 고차냐? 원래 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까지는 인수분해가 딱 안 되잖아? 가볍게 누구 쓰면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돼요. 3차 방정식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답이 없어요. 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인수분해도 되게 웃긴 게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아주 비수학적이죠.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어떻게 인수분해를 했냐면 때려 찍어요. X에다 뭘 집어넣어가지고요. 근을 찾아요. 이렇게 비논리적인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수학에서? 본 적 있어요? X에다 뭐 대입해가지고 0 되는 거 찾는다니까? 이런 적이 없어. 우리 수학은 원래 그런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3차랑 4차 방정식이 풀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지. 아니 푸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있냐? 막 때려 맞추고 어떻게 하나 얻어 걸릴까? 뭐 이러고 할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3과 4가 숫자가 커서 고차 방정식이 아니라 해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고1 때는 인수분해되는 거 위주로 배웠어. 그럼 지금 배우는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망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배우겠죠. 되는 건 다 배웠잖아. 언제? 고1 때. 뭐 재탕할까요? 다시? 다시 재탕할 이유가 없잖아. 고1 때 다 배웠는데.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게임이 끝났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뭐가 나온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걸 이제 배우는 게 바로 뭐야?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근데 다 알겠지만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재밌죠?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는 그릴 수 있죠? 방정식은 못 풀어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는 거야.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 우리 열심히 그렸잖아요. 안 그렸나요? 우리 오송만 안 그렸나요? 오송만 내가 그릴 시간에 안 그렸나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결론은 이거야. 이제 누구의 세상이 열렸냐? 또 누구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프의 세상이 또 열리는 거죠. 방정식도 이제 뭐라 푼다? 그래프로 푼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이 사이값 정리를 배운 거야. 나름대로 사이값 정리. 이게 왜 배우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좀 그래 같은만에 좀 내가 그거한테 편찬할 수도 참 그치?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을 그렸어. 인수분해가 안 돼. 해를 구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런 3차식이 막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있었어 뭐. 이런 3차식이 있었는데 이게 3차 방정식이죠? 얘를 그래프로 바꿔요. 이렇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 얘는 y는 뭐죠? 0. 그럼 뭐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근이 되는 거야? 이 두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랑 y는 제로라는 x축과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2차 함수 때부터 이제 했잖아. 2차 함수 풀 때도. 그래서 여기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을 근이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죠? 알파? 베타라고 불렀잖아. 내가 그래프 여러분 그려줄 때도 똑같겠지만 근 나오면 맨날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썼잖아. 어디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썼죠? x축과 만나는 점. 그걸 다, 그러니까 그래프도 다 그러니까 뭐를 예상하고 다 그린 거야? 방정식을 뭐로 푼 거를 다 예상해서 그린 거죠? 그래프로 푼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못 풀어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지. 한쪽이 안 되니까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다 증명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내시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소방이 만들어주니까 세계의 찬사가 쏟아지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겠죠? 하지만 그래프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대충 그래프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 그렸어. 얘 y는 0은 여기잖아. 이 교점을 찾는 거야. 일단 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뭐의 개수랑 같은 거죠? 근 중에서 누구죠? 실근이에요. 이게 다 실수축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허수축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근, 그래프로 뭘 했다. 다 실근인 거야. 왜냐?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이 다 실수축이에요. 우리는 허수축은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복소수 평면이라고. 재밌겠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나는 점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근을 못 구하니까 하위값 정리를 통해서 이 부호 바뀔 때 그 사이에 누가 있다? 근이 있다. 정확하게도 못 구해. 어디 사이에 있대. 그러면 봐봐. 만약에 0하고 1 사이에 있었어. 그럼 이 구간이 점점 좁혀. 좁히면서 추적하는 거야. 아, 너 어딨냐? 계속 좁히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이 할 때는 이걸 뭐 언제까지 좁힐 겁니까? 또 한번 해 찾으려고 좁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아니야. 이건 누구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 컴퓨터한테 맡기는 게 맞을까요? 컴퓨터한테 맡기는 게 맞겠죠. 컴퓨터가 이 짓을 할 거라는 거죠. 옛날에 사람이 했겠죠. 컴퓨터가 없을 때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근이 어디 있는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해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재밌었겠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게 방정식 활용이 다예요. 결론은 뭐냐? 방정식을 푸는데 뭐를 통해서 방정식을 풀겠다?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을 풀겠다. 그때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의 개수가 뭐의 개수랑 같다? 실근의 개수랑 같고 그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 이게 끝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릴까요? 그래프 그리는 거 다 알려줬다 안 알려줬어? 알려줬잖아. 그럼 우리는 다 풀 수 있는 거야. 끝난 거야. 그거 봐. 여러분들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미분은 저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처음에 시작하잖아. 그냥 그래프 그리면 다 끝나는 거야. 왜냐? 그래프를 그리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거야. 맨날 여러분들 시작부터 그랬잖아. 그래프 그려, 오늘도 그려, 내일도 그려, 모레도 그려, 언제 때까지 그려? 그냥 몸에 세뇌가 될 때까지, 가스 라이팅이 될 때까지 그려라 이거야. 그게 기본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심화로 가면 그래프에 뭘 해주겠어요? 변형을 줄 거라는 거지. 16개만 나오면 참 기분이 좋겠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변형을 시킬 거야. 심화 문제로 가면. 근데 기본도 안 되는 애는 변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아 기본도 안 되는데 뭔 변형을 갑니까? 지금 기본도 헷갈려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본이 언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방학 때. 그래야지 학기 중에 변형을 가보겠죠. 아니야? 학기 중에 시간이 없는데 기본도 가고 변형도 가고 시간이 그렇게까지 빨리 빠르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 이 얘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나의 모든 개념은 끝난 거죠. 자, 저번 시간에 또 내가 마지막에 또 설명해 준 게 하나 있었어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걸 잠깐 증명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이제 외우라고만 했고 증명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죠. 3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하면서 증명을 안 해줬어요. 기본 전제 조건 한번 들어볼게. 일단 이걸 풀기 전에 또 그래프 놀이를 하고 있는데 뭐 조금 진도가 느리더라도 할 건 하고 가야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를 1로만 봐도 되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 최고차항이 1인 그래프였어. 3차 함수인데. 근데 이 최고차항은 2가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3의 1이라는 그래프가 된다고 할게. 그럼 최고차항이 만약에 이게 1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소망아, 불러보세요. 최고차항이 1이야. 이 그래프는 뭐가 되겠어? 0에서 근을 갖고 3회에서 뭐를 갖는 거죠? 중근.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최고차항이 1이라고 하면 0에서 근을 갖고 3회에서 무슨 근을 갖는 거죠? 중근을 갖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거 2가 됐어. 2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 소망아. 여기. 해가 바뀌질 않아요. 해는 바뀌지 않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약간 그 있잖아. 그 뭐죠? 그 삼각함수에서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요게 폭이 더 커지는 것 뿐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해가 바뀌지가 않아. 이거 2배 된다고 해서 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폭만 커지는 거야. 그 개념 자체는 크게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저 배수가 2배가 된 3배가 된 마이너스 3배가 음수가 되면은 이게 바뀌어. 이게 x축 대칭되긴 하거든. 일단 뭐 음수가 아닐 경우에는 음수가 되면 이게 위아래가 뒤집어져. x축 대칭이라서. 그거 제외하고는 이 배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뭐 근이나 그 다음에 모양에는 크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야. 그리고 얘를 증명하면은 또 뭐를 우리가 쓰냐면 여기서 어차피 평행 이동은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증명할 거야. 얘를 평행 이동해봤자 어차피 다 똑같은 놈인 거야. 모양 자체 바뀌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로 왜 우리가 증명을 하냐면 이게 가장 계산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0이랑 3회였고 그때 우리가 증명한 게 뭐였냐면 이 극대 값이 극대랑 극소가 2면 이게 1이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도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대 여기도 2대 1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극대 극소가 되면.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 극대값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도함수를 구해. 정말 A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이렇게 일반적인 값으로 그냥 놓고 0과 3이랑 놓고 그냥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0에서 근을 갖는 거랑 3에서 근을 갖는 거로 한 거야. 왜냐면 계산 가장 하기가 쉬우니까 증명할 때. 그래서 얘를 미분해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 거 미분하면 x 미분하면 없어졌죠. 그 다음에 x 빼기 3a의 제곱.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2 내려오면서 x 빼기 3a 이렇게 됩니다. 그럼 x 빼기 3a를 묶여 안 묶여? 묶이죠? 여기 뭐 남죠? x 빼기 3a 남겠고 여기 뭐 남어? 2x 남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3x 마이너스 뭐가 나오는 거야? 3a니까 이 3을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3을 앞으로 빼면 x 빼기 a. 그 다음에 x 빼기 뭐가 나오는 거야? 3a. 2차 함수잖아. 근이 뭐야? a랑 3a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값 가지고 여기서 뭐가 갖는다? 갖는다. 그때 그 값이 뭐다? 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2가 되겠고 요거랑 같은 높이 이거랑 같은 높이에 있는 게 0이죠. 그래서 이게 2대 1이 완성이 되죠. 그럼 봐봐. 이 a 넣었을 때 값이랑 뭐 집어넣었을 때 값만 이제 되면은 증명이 끝나는 거죠. 뭐 집어넣을 때 4a. 같은 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어서. 봐봐. a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a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4a 제곱이죠. 그럼 뭐 나오는 거야? 4a 세제곱이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4a 집어넣어봐. 4a 집어넣으면 4a가 a 제곱 될 거냐? 얘도 4a 제곱 된다 안 된다? 4a랑 4a 제곱이랑 곱하면 4a 태제곱 나왔나? 같은 높이에 있어 없어요? 있죠. 증명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가 이제 1인 거죠. 가운데.
그래서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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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거죠. 이 비율 관계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대극소를 있는 값을 2로 보면은 그 다음에 내려가는 똑같은 값이 1 가면 된다. 이 비율 관계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상당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잠깐 증명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많이 해서 갖다 씁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 활용의 문제들을 이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그래프만 그리면 끝났는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자, x 세제곱 거기 118페이지에 있어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vx 더하기 3은 0. 118페이지 예제에 있어요. 118페이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래프로 바꿔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얘하고 y는 0하고 이제 바꾼 다음에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때리죠. 이런 식으로. 다 그래프 그리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문제 풀어보세요. 그냥 다 그래프 그리면 다 풀려요. x-1, x-3이니까 이게 1하고 3일 때 뭐를 갖죠? 극값을 가지며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함수에서 이제 글을 가졌으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겠죠. 1일 때 3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어딜 때 x축은 x는 0인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근데 봐봐, 이게 3이잖아. 그럼 이 길이 차이가 몇이 나지? 이 길이 차이가 뭐가 나지? 이 차이가 지금 진짜 2죠. 그럼 여기 만날 때, 그 다음에 만날 때 여기 x 몇이야? 0인 거야. 그러니까 x가 0일 때 몇이 나오냐? 3. x가 0일 때 3인 거야. 여기 3인 거야. x축이 더 밑에 있는 거야. 여기는 x가 0이니까 이렇게 있겠고 여기가 3인 거야. 요 3 높이에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3이야. 이해됐냐? 됐어? 3일 때 3인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1일 때는 더 크겠죠. 결론은 x축하고 한 점밖에 안 만난다는 거야. 몇 점밖에 안 만나고? 한 점.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알 수가 있어. 그래프를 이제 지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찾을 때 뭐 0 넣고 마이너스에 집어넣고 0일 때 3이었잖아. 마이너스 때 만약에 음수였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지. 사이값 정리를 써서. 하여튼 뭐 사이값 정리가 방금 찾으라고 문제 나오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실근을 찾는 거야.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 돼야지, 그럼 3차 함수에 우리가 뭘 하나 만들 거냐면 판별식을 하나 만들 거야. 3차 방정식이. 뭐를 만든다고요? 자, 잘 들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뭐를 우리가 하려고 만든 거지? 실근의 개수를 위해서 만들었죠? 아닌가요? 나만 그렇네? 그럼 3차 방정식 판별식도 뭐를 개수를 만드는 거죠?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봐봐.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봐봐. 3개를 가지려고 그러잖아? 3개? 여러분 다 그래프 그려서 다 알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야. 이래야지 세 실근을 갖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 아니면 얘인 거야. 음수일 때는. 그러면 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잘 보시면 알겠죠. 뭐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뭐가 된다고? 부호가? 얘도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요. 잘 보면 알겠죠. 3차 함수 그래프가. 맞아, 맞아.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게 꾸불텅꾸불텅 그런 모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알겠지만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부호가 반대라는 건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죠? 음수다. 그럼 식은 3개 갖는 거야. 3차 방정식.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호 반대해야 된다. 그럼 식은 2개 가질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2가지가 있겠죠? 실근이 만약에 2개를 가지면 2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2점에서 만나는 방법은
이거 아니면 양수일 때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있겠죠. 여기서 접하면서 만나거나 여기서 접하고 만나든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렇게 되든지 음수일 때 아니면 이렇게 접하고 가든지. 결론은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극대나 극소값이나 한계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 돼야 돼요. 이때는 극소가 0, 이때는 극대가 0, 이때는 극대가 0, 이때 극소가 0.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지만, 극대나 극소 중에 하나가 0이 돼야지만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실근이 두 개, 실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실근이 하나 같고 하나는 중근 가는 거야. 사실 접할 때 근 두 개 가는 거거든, 사실은. 하지만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그래서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된다? 두 개인 거야. 0이 되면. 그럼 이제 실근 한 개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한 개는 무조건 나와. 3차 함수에서 x축을 한 번도 안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2차 함수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은 뚫고 지나가게 돼 있어. 3차 함수 그래프는. 그래 안 그래? 소망아. 그러면 느낌이 오죠? 식은 하나일 땐 언제겠어? 뭐 이런 거죠. 뚫었어.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가 같은 부호에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부호. 음수면 음수, 양수면 양수. 이런 식으로 같은 부호가 있으면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여기 뭐라 쓰면 되겠냐? 같은 부호에 있는 거니까. 곱해서 양수가 되면 실근이 한 개다. 이게 3차 방정식의 판별식 같은 거야. 3차 방정식의 판별식 같은 놈이야. 그래프를 사실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프 그림 사실 다 나오는데 그래프를 조금 그리기 귀찮다. 우리가 판별식을 배우는 이유도 귀찮을 때 좀 빠르게 구하려고 배우는 거야. 공식적으로. 이게 약간 공식적인 거야. 그냥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객들을 판별할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만 알면 돼. 그러면 빠르게 실근이 몇 개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페이지 1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119페이지 나와 있죠. 뭐 그래프로 잘 보세요. 119페이지 나와 있고요. 다 그래프로 다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프 때문에. 그래프를 다 잘 그리는 친구들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들으면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앉아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프 잘 모르면, 뭐라 씹어 산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로 그래프가 잘 되면 모든 게 한 방으로 이해가 돼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뒷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프가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그래프가 잘 그려져. 그럼 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돼. 좋아, 좋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가 못 그려. 그럼 뭐 할 게 없어.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중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삼중근. 봐봐. 여러분들 내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홀수차근 있잖아. 한 개 근에 갔던지, 삼중근에 갔던지, 이러면 뚫어. 5개 근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 우리가 다루진 않아. 왜냐면 5차 방정식까지 안 가니까. 5차 함수 같은 거 잘 안 그린단 말이야. 근데 홀수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이렇게 그냥 지나가. 이게 근 하나 갖는 거야. 그러면 3개의 중근에 간지면 그걸 우리가 삼중근이라 불러. 뚫으면서 접해야 돼. 어우, 심오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뚫으면서 접한다는 게 뭐냐?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0이 됐다가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게 뭐가 있냐? y는 x 세제곱이 있어. 이게 0에서 3중근 가는 거야. 0이 3개잖아, 근이. 세제곱이니까. 3중근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홀수차 근들은 뚫으면서 생기는 거야. 그럼 짝수차 근은 뭐죠? 이중근밖에 없죠. 다중근은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사실. 다중근은, 나올 수는 있지. 뭐, 4차 방정식에서 x 4제곱 하면 다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 4제곱 그려보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보통, 짝수의 중근들은 다 접하는 거야. 뚫지 않아. 잠깐 0이 됐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짝수창 근들은 접하고 올라가고 0이 되긴 하죠. 잠깐 터치 앤드 다시 상승. 뭐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든지 뭐 이런 거야. 근데 홀수창의 근들은 뚫어요. x축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해보면 4중근도 터치하고 다시 가겠다. 5중근은 또 뚫겠죠.
뭐 이런 건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 그릴 때. 왜 저렇게 그리지?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왜 항상 스무스하게 그리지? 왜 내가 항상 스무스하게 그린다 그랬습니까? 우리 수망아. 왜 우리가 다음 그릴 때 항상 스무스하게 그리죠? 우리 준영아, 왜 내가 스무스하게 그려? 어? 다 알려줬어요, 내가. 난 그냥 막 얘기하지 않았잖아. 이게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다항 함수는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뾰족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뾰족한 점이 나오는 순간 미분이 불가능해져. 이렇게 뾰족해. 성질이 더러워. 이러면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왜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 함수 그릴 때는 절대로 뾰족하게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스무스하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을 수 있도록.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 그려봐야 돼. 엄청 곡선에 크게 그리면 여기 점에서랑 여기 바로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이게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결론은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된다? 다항함수 그릴 때는 스무스하게 그리죠. 항상. 자,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다 했죠? 너무 어렵나요? 개념 다 쳤어요. 이제 할게요. 몇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저렇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한 개도 그냥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자, 방정식이 나와요. 무조건 3차 방정식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풀까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아니, 뭐 그래프 그래서 풀 수 있긴 한데, 아니 그냥 인수분해하듯 그래프식 쓰면 되잖아. 뭐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죠? 아니야? 2차 방정식 나왔는데 꼭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아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렵게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2차 방정식이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겠죠? 확률적으로? 아니? 다 그래프 안 그리고 다 그래프식 풀 거 아닙니까? 또 애들이 또 그래프 그릴 것 같아? 곤란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3차 방정식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뭐 다 집어넣어봤자 뭐 영 되는 게 있나? 근데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수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 되는 거? 당연하겠지만 이제 고1 때 끝난 거야. 뭐 되는 거는 인수분해 되는 건 이제 고1 때 빠이빠이 스페셜 오브 스페셜 원래 못 푸는 건데 아주 특별하게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고1 때 뭐 하는 거야? 근데 애들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하는 애가 있는데 원래 못 푸는 거야. 아주 특별한, 아주 베리 베리 스페셜한 애만 우리가 고1 때 배운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선생님 저 3차 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디 가서 찐따 소리 듣습니다. 큰일 나요. 그죠?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바꾸는 거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이고 b분을 때리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12니까 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 오, 인수분해가 아주 이쁘게 돼서 도함수를 그리기가 아주 귀엽죠. 맞죠? 안 맞죠? 맞죠?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 정도 그리면 나는 이제 사실 도함수 안 그리지 사실. 뭐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겠니 사실. 이렇게 그리지도 않아요. 이거 뭐 항일의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그렸겠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 우리 수망아 선생님 얼마나 많이 그렸겠니. 보면 그냥 그려지죠 머릿속에서 그냥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한 탕 한 탕 그려주는 거죠 사실은. 뭐 내가 뭐 이거 못 그리겠니? 자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게 2죠. 여기 어디서 만나냐? 여기 같은 때 만날 때가 이때가 x가 0이에요. 여기랑 같은 때 만날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4일 때예요. 그래서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0일 때 몇이냐? 0일 때 몇이야? 소망아 0일 때 몇이야? 1이잖아. 맞잖아.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러면 x축이 얘보다 더 밑에 있는 거겠죠? 이게 1인 점이니까 y좌표가 1이니까 x축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럼 선생님 전 이거를 그래프 안 그리고 풀고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구해. 뭐하고 뭐를 구한다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요. 그래서 곱해가지고 부호를 보면 돼요.
그럼 판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사실 이게 왜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니 금방 그래야지 않냐? 이거 뭐 오래 걸리냐? 이거 굳이 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뭐 엄청난 영향을 주냐? 이거 쓰면 엄청나게 빠르냐? 사실 여러분들 나랑 같이 지금 공부했으면 이거 겁나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사실 아니야? 뭐 오래 걸려? 뭐? 금방 그리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빠르지가 않아 생각보다 여러분들. 뭐 내가 가르쳐주긴 했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빠르냐? 빨라? 너가 빠른 것 같아요? 안 빠르잖아.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 사실은. 아예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마이너스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어보면요. 마8 플러스 24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25에서 8 뺐으니까 17이야. 그때까지 17이야. 그 다음에 2일 때 집어넣으면요. 8 마이너스 0이 마이너스 2만 아 0이 마이너스 이상하게 그렸네요. 가끔 이렇게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0이 여기 있어야 되네.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이게 1이 졌지. 여기 있었네. 아, 그럼 3개네. 3개였네요. 0이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가 마4가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 마4가 됐었죠? 네, 실수네요. 자, 많이 피곤한가 봐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0일 때 1이죠? 그럼 여기가 극소는 음수겠고, 그때는 양수겠죠? 그래서 몇 점에서 만난다? 3점에서 만나겠죠. 이제 3시간 나와, 이거.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다 그때는 아까 전에 17이었죠. 극소는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나오네. 마이너스 15네. 그래서 서로 부호가 반대죠? 부호 반대면 식은 몇 개다? 3개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가 않은 거야, 사실. 엄청 어려울까요? 하나 풀어보실래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 풀고 빨리 넘어가자. 자, 몇 번에 풀 거냐? 1-1번에. 1번에 빨리 풀어보자. 잠도 깨요. 졸리니까. 오랫동안 세상에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빠딱하게 설명했지만 오늘은 부등식의 활용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데 특강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그리고 백양고 쉬는 날 없죠? 주중에 좀 쉬면 어떻게 특강이라도 한 번 더 할까 했지만 쉬질 않기 때문에 쉬지 않는 백양고겠죠. (1) 하고 (3) 에서 근을 갖네요. 그러면 요렇게 1일 때 여기가 극도가 3이고 여기가 만나는 요 점이 여기는 4가 되겠고요. 여기는 0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 그래프입니다. 0일 때 몇이야? 0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4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네. 그죠? 그러면은 1일 때 이거 몇이야? 1일 때 1 마이너스 9 빼기 4니까 1일 때가 0이네. 여기 X축 있네. 요렇게 X축 있네. 그럼 식은 몇 개냐? 우리 오송은 이건요. 4개 나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여기 2개밖에 안 만나는데 어떻게 4개는 3차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2개가 실근이 됩니다. 다 됐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도 미지수가 없는 거는 너무 쉽잖아, 사실은. 그래프만 그리면 다 풀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냐, 구멍아? 미지수 하나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넣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필수,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미지수 하나 들어가요. 왜냐?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미지수에 따라서 이제 구하는데 봐봐. 이때 이렇게 많이 구해. 잘 봐.
필수 2번인데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나를 잘 봐야 돼. 이거 눈치 잘 채야 돼. 이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k는 0인데 그죠? 이때 k를 넘겨요. k를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랑 y는 k랑 교점을 찾는 거예요. 뭐를 찾는다고요? 이 교점. k가 이제 움직이면서 상수함수인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이때 얘는요 사실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잖아. 금방. 그럼 이 그래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뭐를 가는 거죠? 중근. 이거야. 내가 이거 사실 미분 안 해도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근을 가니까 0에서 이렇게 쭉 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근을 가지면. 그러면 여기 때가 뭐라고 했니? 우리 이때가 언제겠니? 우리 오성원 이때가 언제야? 우리 다 배웠잖아 방금. 네. 이때가 몇이야? x 몇이야? 극소값일 때. x가요. 2요. 2야. 2대 1이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높이가 있을 때 여기 x는 몇이래?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게 2대 1. 여기가 2대 1이라고. 알아두라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 그래프가. 얘가. 그래서 0일 때 그때 값 알아. 그럼 2일 때 극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몇이 나오죠? 2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하잖아.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됐어. 그래서 K가 움직이는데 이 K가 마사보다 밑에 있잖아?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 마사보다 아래에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 그리고 0보다 위에 있어도 어떻게 되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극대보다 위에 있고 극소보다 밑에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실근이 하나 가지려면 K값 몇 되냐? 실근 한 개일 때 K값은 마사보다 작거나 K가 마사보다 작거나 또는 K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실근 두 개 가질 때 이때랑 이때야. 그때 극소값이 이때야. 그러면 실근 두 개 가질 때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가질 때는 K값이 언제일 때야? 마사거나 또는 0일 때야. 그럼 실근 세 개일 때는 언제야? 얘가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을 때야. K가. 그래서 마사부터 K가 0 사이에 있으면 실근 2개. 그러니까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실근 1개.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실근 2개. 여기 사이에 있으면 세 점만 더니까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려? 자,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이니까. 행정돼.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미적분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모르면 속아도 자기가 속은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 때 제일 많이 속는 게 뭔지 알아요? 보험 들면서 많이 속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보험 하시는 분은 이제 합법적인 사기꾼이라고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알고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뭐가 문제냐면, 금융 쪽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약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살아. 은퇴하고 빨리 죽으면 관계가 없는데, 은퇴하고도 오래 살잖아. 그럼 은퇴하면 이제 근로소득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럼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오동훈 은퇴했어. 이제 근로소득이 없어졌어요. 은퇴했으니까. 그럼 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연금으로 택도 없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연금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국민연금이 내 삶에 책임져 줄 거라 1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네, 국민연금 받아봤자 뭐 1년에 뭐 100만 원 받을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거 받아가지고 내 삶이 영위가 될 거라는 1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살 길을 이제 도모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 국민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르겠고 난 내고 있지만 못 받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을 얻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무도 날 안 써주는데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거예요? 은퇴하면 다 같이 한강으로 같이 다 같이 가가지고 뭐 뛰어내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에 관련된 공부가 조금 선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금융에 대한 공부를 안 시켜요. 나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주고 배울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고 있잖아. 안 죽잖아. 문제는 또 맞잖아. 빨리 죽으면 관계가 없다니까. 그냥 계속 일하다가 그냥 죽게 하면 돼. 아니 뭐 옛날 사람들 많잖아. 그냥 은퇴할 때쯤 되면 대부분 이제 죽었으니까 뭐 노후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잖아. 실제적으로.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능은 되는데 안 죽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고. 돈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재테크나 금융소득을 버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죽으니까. 때 망하면 당연하지. 아니 젊을 땐 좀 망해도 되잖아. 왜냐면은 그때 망하더라도 다시 근로소득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 근데 은퇴하고 망하면 답이 없잖아. 이제 근로소득도 없잖아. 어떻게 해? 뒤부터요? 자식밖에 없다. 나에게 오직 자식. 이제 조금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에 관련된 공부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주겠지만 돈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 너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고요?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돈 없이 살 수가 없는데. 돈 없이 살 수 있으신 분까지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자, 자연인으로 저기 설악산 어딘가로 들어가서 사는 데서 살겠다. 자연인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뭐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 뭐가 필요하다, 소망아?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난 개인적으로 그거를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당연히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보는 입장입니다. 이걸 개인적인 사람한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게 됐는데 앞으로 죽지도 않는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잘못된 얘기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은퇴하고 돈을 못 벌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 복지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전가한다는 얘기. 내가 못 보니까 누가 벌어서 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간에 또 이제 필수 3번을 보겠습니다. 헛소리들을 또 그만하시고 나름대로 뭐 완전한 헛소리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간에 또 우리 공부할 게 있으니까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이 세제곱이죠? 제곱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제곱이 내면 이상한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얘기했지만 아무리 안 보이더라도 제곱이 적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때는 봐봐 이제 근액의 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양근과 음근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x축과 만날 때 오른쪽에서 몇 개에서 만나냐 왼쪽에서 몇 개에서 만나냐. 왜냐 오른쪽에서 만나면 양의 실근이에요.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니까 왼쪽에서 만나면 뭐죠? 음의 실근이에요. 이것도 따지겠다는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에이 이거 만나는 교점만 하니까 너무 쉽잖아. 좀 더 디테일하게 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요. K를 넘기겠죠. 똑같이 또 아까처럼. 오늘 이제 헛소리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더 늦게까지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인가요? 자, EX로 묶으면 이제 인수분해 되지 않냐 이거? 안 되냐? 안 되겠구나. Y''로 할게요. 인수분해가 되면 너무 쉬워지는 문제니까. 자, 이거 내려가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가 되겠고 6으로 묶으면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니까 6에 x 빼기 2 x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근을 갖는 극대값 극속으로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2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여기 0일 때가 0이에요.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0일 때가 맞죠? 이 그래프가?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음의 두 시그널을 가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 값이. 그래야지 음수에서 두 개를 만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y축이란 말이야. y축이 어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의 두 시그널이 나오려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양수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 0과 극대값 사이에 k가 있어야 돼. 0과 극대값 사이에 k가 있어야 돼. 극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몇입니까? 7. 그러니까 0부터 7 사이에 있으면 음의 두 실근과 양의 실근 하나 됩니다. 만나는 점 보이시죠? 음의 수에서 두 개, 양수에서 하나. 첫 번째 답은 뭐다? 0부터 7이다. K가. 그러면 음의 두 실근과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뭐죠? 한 개의 음의 두 실근과 양의 두 실근. 여기 있으면 되겠지. 여기. 이번에는 그러면 음근 하나 나오고 양근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 그러니까 극소값이랑 0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극소값은 2일 때잖아.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나옵니까? 짜자잔 짠짠 16 4, 3,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부터 0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어렵나요? 소망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 K 상수함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나중에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다 쉬워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래프 잘 그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래프와 함께 살고 그래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그죠?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3차 방정식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식은 근의 판별. 이번에는 판별을 이용해서 풀래. 그래프 그래도 풀어도 되는데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풀래. 그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거예요. 아까 뭐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분 뭐다? 뭐 이런 거 써서 풀라는 거잖아. 그래프 그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프 그릴 거면 이거 왜 씁니까? 그래서 얘를 통째로 미분 때려요.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때리면 12, 미분한 거죠? 인수분해 때리면 미분을 해놓고서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기 위해서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언제가 그 값을 가지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1일 때가 극대가 되겠고요. 2일 때가 극소가 돼요. 근데 요거를 극대값 1 집어넣을게요. 극대값 x가 1일 때 집어넣습니다. 2 빼기 9 더하기 12 더하기 k가 돼서요. k 플러스 5가 극대값이에요. 극소값은요. x가 2일 때가 되겠습니다. 1을 집어넣습니다. 16, 4, 9, 4, 36, 24 플러스 k니까 몇이 되냐? k 플러스 4인가?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곱이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면 서로 되는 세식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2차 분식으로 가요. 그래서 곱한 게 음수면 서로 다른 세식은 그러면 마오부터 k는 어디까지죠? 마가까지죠. 2차 분식이니까. 그 다음에 맞나요? 잘못된 거 아니죠?
뭐 이상한데? 이게 마이너스 K였네. 답이 뭔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K니까 여기 마이너스 K 들어가면 다 뭐가 나오냐? 여기 다 마이너스 바꿔야 되겠죠.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되겠고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니까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빼면 마이너스 빼면 사실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K는 4부터 K는 5까지 되겠고요. 이렇게 부호를 잘못 보죠 요즘? 왜 그럴까요? 네, 이게 0대일 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이 0되는 건 K가 몇일 때 몇일 때야? 4랑 5일 때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항에서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곱해서 양수. 서로 다른 한 식은. 그럼 이제 K는 4보다 작건지 또는 5보다는 어떻게 되죠? 크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얘도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냥 그리면 되잖아. 사실 이거 꼭 안 그려도 돼요. 그리면 안 되니? 뭐.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얘로 풀 수 있을까? 그래프 그려야 될까? 한번 눈치를 한번 주시죠.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아? 얘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어차피 다 기본은 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뭐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극대극소로 할 수 있겠지만 자 부등식의 활용은 뭐냐면 얘도 부등식을 푸는데 뭐로 풀겠다? 그렇죠. 뭐 다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냐. 얘도 부등식을 풀 때 뭐로 풀겠다? 그래프로 풀겠다. 결론은 이제 그래프 놀이에요. 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 누구에 종속되기 시작되냐면 그래프에 종속됩니다. 왜냐? 못 푸니까. 풀 수가 없어요. 2차 부등식도 뭐로 풀었죠, 우리가? 2차 부등식부터도 사실 뭐로 풀었어? 이거 뭐로 풀었어, 다? 그래프로 풀었잖아요. 아니? 다르게 풀었어요? 수마? 3차 부등식부터도 다 뭐로 풀겠죠? 그래프죠. 다 그래프 놀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뭐가 성립한다. 봐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커나 같은 게 성립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조건을 쓰냐면요. 이 fx의 뭐를 찾으면 돼? 최소값을 찾는 거야, 사실.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은 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차 함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어요. 부등식 문제가. 근데 저번 시간에 했어, 안 했어요? 그 최대 최소값 찾으려면 그래프 그려야 됐어요, 안 그려야 됐어요? 그려야 되잖아.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최대값, 제일 밑에 놈이 최소값. 당연히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나머지 다 0보다 커나 같겠죠. 당연한 얘기죠.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은데 나머지가 0보다 작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요, 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복잡하게 되는데 곧바로 문제를 그냥 풀어도 됩니다.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제 문제를 보면서 보세요, 그냥.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프 그려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요. 자, 필수 5번을 볼게요. 개념 설명을 더 안 할게요. 이게 다야, 그냥. 최대 최소값 찾으면 돼요. 그냥 문제를 볼게요, 곧바로. 1번에.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차 함수야. 이 다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다차 함수가 보통 모양이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차 함수가. 그래프 그려보면. 그냥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최소값 찾죠. 얘가 0보다 크잖아요? 다 0보다 큰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냥. 뭐 그래프 그려야지 또 최대 최소값 찾을 때 않겠습니까? 안 그리고도 찾을 수 있어요? 아이, 찾을 수 있는 사람 빨리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알지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그럼 이게 모든 실수 성립하려면 다 뭐 판별식 뭐 이런 거 안 쓰는 거야. 그냥 최대 최소값 찾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얘 최소값을 찾아요. 근데 지금 K가 있지. 그럼 봐봐. 얘 미분 때리겠죠? 따다다 따다다 최소값을 찾으러 갑시다. 미분을 때리고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자, 12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됩니다. 어우, 이거 3차가 중근 갖는 거네. 그때 4차 함수 그리는 거네. 언제 중근 갖죠? 0에서 중근 갖고 2에서 뚫어야겠죠. 0에서 잠깐 접해요. 접해 올라가 양수니까 여기서 접하고 올라가요. 2에서 여기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가 3분의 4입니다. 2대 1입니다. 3분의 4예요. 이게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 3분의 4가 돼야 됩니다. 3분의 4 대 3분의 2.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보남수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죠. 짜자잔, 짜자잔. 이제 감소하다가 잠깐 0이 됐죠. 다시 감소하다가 언제까지 감소하죠? 3분의 4가 2까지 감소하죠. 2까지 감소하다가 이렇게. 여긴데. 나 잘못 그렸네. 자,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너무 얘에서 또 부족값 찾겠다고 너무 따뜻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게 4차 함수예요. 자, 언제 최소값입니까? 우리 오성은? x 몇일 때 최소예요? x가 2일때요. 그죠?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서 최소값 2일 때 집어넣습니다. 이게 최소값이야. x가 2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 집어넣습니다. 자, 값 들어가면 다 y값이에요. 2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2의 4는 16 곱하기 3이면 몇이죠? 48. 그 다음에 딱 집어넣으면 8, 8에 64.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6에 넘어가면 k는 16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어렵나요? 정말 어렵냐? 안 어렵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다 푸는 거잖아. 여기 잘 보세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못 푸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못 풀어? 이게 그래프 그려주는데 어떻게 못 푸니까? 다 쉽잖아. 다 똑같은 문제 같지. 뭔가 선생님께서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왜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 같지? 뭐 이런 느낌이죠. 거짓말이 같아요, 선생님 말이? 자, fx랑 있는데 fx가 gx보다 크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이거 이렇게 놓으면 풀기 어려우니까 이거 넘겨요. 넘긴 다음에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이거 최소값이 또 뭐가 되는 거야? 이 최소값이 0보다 거나 같다면 끝나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넘기는 게 편하겠죠. 그럼 fx는 gx를 뺄게. fx 빼기 gx가 뭐냐? 또 그래프 그려야 돼요. x 4제곱이 되겠고요. 자, 6x 세제곱에서 2x 세제곱 빼니까 4x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 빼면 없어져요. 네, 마이너스 9x에서 7x 빼면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를 빼니까 플러스 k가 나옵니다. 얘를 그려서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란, 딴딴딴. 미분할게요. 미분을 때리면 이렇게 됐죠? 자, 인수분해 조금 쉽지 않네요. 엄마마, 인수분해 잘 할 수 있나요? 4를 일단 묶어볼게요. 일단 1 집어넣으면 0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인수분해 되는 거 좋죠? 조리제법 1, 3, 1차 함계수 0. 0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집으로 가요. 잠깐 빼먹는 애들도 있어요. 빼먹지 말아라. 완전 제곱씩 나오는데. 일단 x 빼기 나오고 이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뭐의 제곱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를 보고 이제 그리는 거죠. 짜자잔. 이제 우리 고3 언니가 왔다. 누나가 오셨다.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함수 극한 재밌게 풀어봤어요? 네. 자, 1에,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에서 뚫어야 되죠.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에서 뚫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리면
느낌이 와서 오죠? 최소값 언제인지 느낌 오지 않냐? 이제 많이 그려가지고. 자, 최소값 x 몇일 때냐? 우리 유준영. 최소값 언제야? x 몇일 때야? 1일 때 아니야? 많이 봐가지고 이제 잘 나오죠? 1을 집어넣어요. fx 빼기 g, x 1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집어넣으면 이게 최소값이 나오겠고요. 최소값이 0보다 같다면 끝나요. 1 더하기 답 빼기 16 플러스 k가 0보다 같다. 이게 마이너스니까 k가 11보다 같다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렵나요? 다 그래프 그리기 문제죠? 아닌가요? 재미없어요? 하나 풀어볼까요, 그래도? 부등식 하나 맞으니까 심심하겠다. 자, 그러면 5-2번 한번 풀어주십시오. 5-2번. 다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다 그래프 그린 문제야. 여러분 그래프를 잘 그렸다면 이 모든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으셔야 됩니다. 다 그래프 놀이기 때문에. 맨날 그래프만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은 참고로 알려주지만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증감표를 그리면서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를 그릴 수 있으니까? 증감표 왜 안 그린다고요? 도함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증감표를 안 풀어요. 증감표를 푸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배설지에선 다 증감표를 풀었는데 선생님 풀이가 잘못됐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심심해서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5-2번 풀라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지. 모든 실수.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죠? 최대값이 찾는 문제가 되겠죠.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 찾는 거로 바뀌었어요. 최대값. 그래프 그래서 최대값 찾는 문제입니다. 빼가지고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어요. fx 빼기 gx. 최대값 찾는 문제로 바뀝니다. 빼면은 여기서 세제곱에서 세제곱 없네. 16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4x 제곱에서 4x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18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에서 k 마이너스 k를 빼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풀고 있냐 안 풀고 있냐 지금 멍 때리고 있냐. 우리 오성은 멍 때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미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빼가지고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여기 크냐 숫자가 48x제곱 마이너스 36x 그죠? 그죠? 왜 이렇게 숫자가 크죠? 뭐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래도 이 소리가 됐어요. 다행이에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013이네 근이 맞죠? 잘못 계산했나요?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감소하면 돼요. 더함수가 0, 1, 3 그러면 감소하면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자, 그래서 증가하다가 잠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다가 3일 때가 아마 최대값일 겁니다. 언제 최대값이라고요? 3일 때. 그래서 x 3일 때가 최대값이. 계산 그게 복잡해. 3의 4제곱 80일 아니야? 세제곱까지 되면 몇이야? 3의 5제곱이죠. 마이너스 243? 왜 이렇게 커요, 숫자가? 혼나야 되겠네. 떼찌 좀 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냈대? 자, 여기 3 집어넣으면 27이지? 27 곱하기 16이면 또 너무 크지 않냐? 그냥 그 x의 세제곱으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3의 세제곱으로 다 묶어서 3의 세제곱 좀 묶으면 그게 낫긴 하겠네.
3의 세제곱 묶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9 남나? 여기서는 16 남고 여기서는 3 뺐다고 치면 마이너스 6 남겠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4 플러스 K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게 1이 되나? 3의 세제곱 27 그러니까 K 플러스 3인가? 맞죠? 그래서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죠? 마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너무 커가지고 좀 짜증났어요. 그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숫자 좀 잘 주지. 우리가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인데 아직 연습하는 단계인데 복잡한 거 주면 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 6번 가겠습니다. 벌써 끝나는 거야? 부등 시간에 벌써 끝나는데 어떡하지 뭐? 자, 이번에는 앞에랑 뭔 차이점이 있냐? 앞에는 다 이거잖아. 모든 CSX 상품 나왔잖아. 모든이 나왔잖아. 이번에는요 전체 범위는 아니야. x가 0보다 클 때야.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인 거지. x가 0보다 클 때만 이게 성립한다. 이건 뭐냐?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야. 0보다 크다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범위가 들어갔으니까 전체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는 된다? 제한된 범위에서 찾으면 돼. 결론은 다 똑같아. 그래프 그려서 또 찾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어려울 게 있을까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3차 함수를 너무 좋아해요. 3차 이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뻐요. 그리기 딱 좋잖아. 그렇죠? 아니?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또 복잡한 거 그리기 좋아해요? 자, 이제 미분하고요. fx로 놓고 6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 6x로 묶으면 x 빼기 2입니다. 0하고 2에서 끝값을 갖는 거잖아요. 맞아. 0까지 감소하다가 2에서 증가하는 거죠. 이게 0인 거야. 이게 2인 거야. 그죠? 3함수가. 그죠? 최소값이 0보다 클 때 최소값이 없는데? 이상한데? 문제가 잘 맞는 거 맞죠? K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가 아니었나? 저 미분이 잘못했어. 미분 잘못했어요? 예, 잘했어. 잘했어요? 이거 계속 감소하는데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프 잘못 그렸네요. 이거 양수였구나. 미안해요. 양수였죠 이거? 증가하면서 그랬었는데 0하고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뭐가 좀 이상했어요? 음수로 그렸네요. 양수예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때가 0인 거고 이때가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어디만 보겠다? 0보다 클 때니까 여기만 보겠다. 이때 최소값은 누가 보내도 언제죠? 2일 때죠? x가 2일 때가 최소값이죠? 여기는 볼 필요 없으니까 제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x가 2일 때 f2가 최소값이에요. 이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k가 되겠고 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k는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프 그리면 돼요. 이제 전체 범위가 아니구나.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프 또 그리면 되겠구나. 계속 그래프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풀 때마다 그래프 그려요. 그럼 잘 봐. 여기 이제 개념편에서 여러분들이 내 말대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그래프 그리기 시작했어. 벌써 많이 그렸겠죠, 생각보다. 몇 개 정도 그렸을 거 아니야, 소마가. 벌써 그랬어. 20개? 일단 뭐 3, 40개는 최소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학기되면 계속 그리겠죠. 그러다 보면 한 몇백 개 넘어가고 되고 뭐 더 많이 풀어야 뭐 200개, 300개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건 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X는 그리고 굳이 외우고 싶지 않더라도 그렇게 많이 그리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려주면서 외워지거든요. 아니, 그게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진다니까,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일단 그게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래프 안 그린 놈들은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쟤는 천재니까 됐어요. 그런 게 아니야. 많이 그린 놈은 그냥 자동으로 된다니까. 근데 안 그린 놈들이 있어요. 맨날 공부 안 하고 뺀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게 벌써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벌써 거기서 되면. 자, 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편하게 있잖아. 얘는 또 그려요. F가 있잖아 놓고 이렇게 그리면 얘를 또 미분하겠죠. 자, 3보다 클 때 뭐 최소값 찾으면 되는데, 최소값 찾으면 문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보겠고,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3에서 x 빼기 1, x 빼기 4. 그러니까 1하고 3에서 그 값이 같잖아. 이렇게 되잖아. 어디만 보냐면 우리가 3보다 클 때만 보잖아.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나오는 거야? 사실은? x 3일 때 나오는 거야. 3이 안 들어갔잖아. 맞아. 여기 3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3이 0이어도 관계는 없는 거야. 왜 3이 0이어도 상관이 없냐면 얘가 0이어도 안 들어갔잖아. 바로 오른쪽 값 0보다 커지겠어, 안 커지겠어? 커진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F3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F3이 0보다 커졌다고 했어. 0이 돼도 관계가 없어. 왜냐면 3보다 큰 것 같으니까 0보다 커지게 돼 있어. 여기 등호 들어갈 때 만약에 이 등호가 들어갔다면 3을 뺐어야 돼.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죠? 3이 안 들어간다니까 3이 0이 돼도 관계가 없는 거야. F3이. 왜냐면 3보다 커지면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더니까. 맞죠? 그래서 F3은 0보다 커져. 이게 최소값이에요. 등호가 들어갔던 이유는 다시 한번 이 등호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 3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크다고 했잖아. 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3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으면 계산 어떻게 되죠? F 3 20 10 빼기 9 6에 54 9 3 20 없어지네? P만 남네. 그치? 깔끔하네요. 그러면 K가 0보다 커나? 갖다가 답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끝!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나 방정식의 활용이나 결론은 다 그래프 그림을 주겠고, 특히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 무슨 찾는 문제야? 뭐 전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던지, 아니면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죠? 그럼 다 뭐 그려야 되죠? 그래프 그려야 돼. 그냥 다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그냥 다 그래프 그리면 다 된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 그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뒷부분. 함수의 증가감소가 나왔을 때부터는 사실 선생님 함수 증가감소 나오자마자 그래프 그려줬잖아. 아닌가요? 그게 그 이유예요. 어차피 다 그래프 그려야 돼. 다 그래프 그려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냥 시험부터 그리고 계속 그걸 풀자 이거예요. 근데 그래프로 완전히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한치의 힘듦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미친듯이 다 그리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신나게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조금 더 할 수가 있겠죠. 자,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속도, 가속도 문제는 1차원에서 다루는 거예요. 몇 차원 다룬다고요? 1차원. 그러니까 X좌표만 존재하는 거야. X좌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겠다는 거야. 1차원만. 미적분 2까지 배우는 친구들은 1차원에 넘어서 어떻게 되냐? 2차원으로 가요. 평면좌표로 갑니다.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실제 더 가면 몇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3차원. 우리 3차원 살고 있잖아요. 3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좌표 하나씩 불어나는 건데 시작부터는 좀 쉬운 것부터 하자. 그래서 이 속도, 가속도는 1차원에서 보는 거야. X좌표가 있는 세상.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서 속도, 가속도를 보는 거야. 미적분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도, 가속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공통과학에서 물리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우긴 배웠지. 그래도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설명할 때가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뭐를 만든, 속도라는 건 우리가 만든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속도라는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비율에 대한 식을 되게 많이 써. 내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사실 여러분들 그 비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정말로 이해 능력이 확 늘어나. 왜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세상이 비율로 돌아가거든요. 비율로 돌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들어봐. 비율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사실 여기 관계가 없지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도 비율이에요. 뭐의 비율이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아니었어요? 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런 비율에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모가 1만큼 변할 때 분자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라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내가 구하게 되면 예를 들은 거야. 내가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 이게 x가 2 증가할 때 y가 6 증가하게 되면 이게 3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게 뭐냐? 약분된 거니까 이게 1분의 3인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뭔 소리냐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야. 결론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분수식들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속도라는 걸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야. 속도라는 걸 정의할 때 이런 타를 만든 개념이 이게 시간분의 거리라고 우리가 많이 정의한단 말이야. 아마 구속시에서 많이 배웠을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1만큼 바뀔 때 거리가 얼마만큼 바뀌는지 구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냐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분수식, 비율에 관련된 식들은 결론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구하는 게 뭐냐면 이 분모가 1만큼 바뀔 때 분자가 얼마만큼 바뀌는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초 동안에 100m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칼리스보다 빠른 거죠. 여러분 이제 세계 신기록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5초 100m 가면 세계 신기록이 9초 몇이죠. 5초 몇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곱하면 총알 타는 하나에 넘어가는 거죠. 일단 뭐 이제 뭐 차를 탔다고 생각합시다.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20이 나오잖아. 시간이 초야 지금. 미터야. 그럼 이게 20m 퍼 그래서 초라고 나오잖아. 단위할 때. 그러니까 뭐야? 1초당 얼마씩 간다는 거야? 지금? 20m 간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냐고? 그러니까 속도가 초속 20m라는 거는 1초당 20m씩 가고 있다. 그 얘기인 거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각하자 보면. 이게 만약에 단위가 시간이 아니라 분으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분 동안에 얼마만큼 가냐 이거야. 이게 시속으로 바뀌어. 그럼 단위가 뭐로 바뀌는 거야?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가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속이나 분속을 쓰면 미터를 많이 쓰고요. 시속이 되면 거리 단위 좀 높여가지고 뭐로 쓰죠? 킬로미터를 써요. 이 킬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10의 3승이에요. 자, 1000m가 1킬로인 거야. K에 10의 3승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터가 기본 단위야. 단위에. 여기서 만약에 킬로가 붙으면 이 킬로가 10의 3승을 얘기해요. 1000m가 되는 거야. 10의 6승이 나타내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10의 6승 나타내는 게 메가. 메가가 10의 6승을 나타내요. 메가. 기가 10의 9승을 나타내요. 테라 10의 12승을 나타내는 단위. 아마 컴퓨터 쪽에서 조금 많이 쓸 거예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여러분들 뭐 그 하드디스크 용량인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관심 없어요. 몰라요. 키로까지 나눠도 되겠죠? 자, 결론은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봐. 평균 속도를 구했어. 대부분 다. 중학교 때까지 보면 알겠지만 시속 20m. 시속 20m 너무 낮다. 시속 2km. 일반적으로 사람이 빨리 좀 걸어가면 시속 몇 킬로 걷는 줄 알아요? 1시간에 몇 킬로 걷는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좀 빨리 걸으면. 보통 4킬로 걸어요. 남자들이 보통 군대 가서 완전 군장을 메고 20 몇 킬로 정도 해요. 다 메면. 그걸 메고 1시간에 4킬로씩 걸어요. 그거를 이제
40km 걸으면 10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야. 순수하게. 근데 이제 무겁죠. 무거운 걸 메고 걸으니까 좀 힘들어요. 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있죠. 총, 그 다음에 뭐 모자도 쓰고 군모도 쓰고 뭐 배낭 안에는 이제 잘 수 있는 뭐 침낭부터 시작해서 다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구보하는 거죠.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고 이제 바늘에다 잘못하면 이제 물집도 잡히고 이제 힘든 거죠. 솔직히 말해서 완전군장하고 이제 구보를 하면 자, 그래서 1시간에 4km 정도 가요. 그러니까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 집에서 만약에 뭐가 화장역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다 1km 떨어져 있다 15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빨리 걸어가면 여러분 지금 뭐 느릿느릿 걸어가면 더 걸린다는 거야. 사실은 되게 빨리 걸어야 돼 생각보다. 그 정도예요. 대충 보통 그래요. 약간 그래서 결론은 이 속도라는 개념이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속도에서 변화할 거 아니야. 뭐 내가 걸어간다지만 내가 뭐 로봇도 아니고 항상 일정 속도로 걷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 거죠? 미분을 배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배운 거야? 미분을 배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중학교 때까지는요, 무조건 다 속도가 일정해요. 등속도 운동을 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했잖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호등이 나와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다 죽은 거죠. 여기 뭐 다 시체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신호등 나오면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속도에서 변화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고?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미분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미분을 안 배웠잖아. 이 미분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똑똑한 사람도 순간 속도를 구했다 못 구했다? 못 구했다고 몇 년도에 대해서 나온 거야? 뉴턴이 거의 1600인가 1700인가? 그때쯤 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가 엄청나게 오래된 이론이 아닌 거죠.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죠. 그럼 봐봐. 이 속도인데 거리를 시간하는 건데 이거를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그때 이 시간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상당히 미세해지는 거지. 그러면 그게 물리가 되는 거야. 물리. 순간 속도. 그래서 사실 미적분은요. 물리에서 먼저 나왔어요. 계속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었던 거야. 누가? 물리학자들. 누구라고요? 물리학자. 제일 유명한 게 누구죠? 뉴턴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물리에서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활용들을 보면요. 물리랑 관련된 활용들이 항상 나와요. 왜냐? 시작이 그거였으니까. 시작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X축을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물리로 가고 싶으면 X축을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시간 단위로 바꾸면 되겠고요. Y축이 뭐가 되는 거야? X. 그러니까 지금 단위는 시간의 X인 거죠. 위치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그래서 평균 속도를 처음에 나와요. 뭐가 나온다?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거야. 수직선에서 1차원이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는 뭐가 되냐? 평균 속도는 여러분들 다 구했던 거예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뭐가 되는 거죠? 위치 변화량. 데이터 X라고. 어렵습니까? 이게 평균 속도야. 그럼 순간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X좌표만 있으니까 내가 그냥 데이터 X를 표시했어요. 데이터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데이터 T를 어디로 보내면 되는 거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순간 속도인 거예요.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이게 미분 계수잖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맨날 봤던 거죠, 앞에서? 그래서 이 X의 값을 뭘로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이 X 값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X는 FT라고 얘기합니다. X좌표만 움직이는데 T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를 본 거야. 뭐를 봤다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X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거야. 관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
딱 세는 거죠. 0초 때 어디 있었다, 0.0001 때 어디 있었다, 0.1 다 세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GPS 같은 게 아마 달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속도를 측정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죠. 뭐 1초마다 측정하진 않겠지만 뭐 0.1초 정도마다 자기 위치를 계속 찍는 거예요. 찍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0.02일 수도 있고 0.000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GPS 보면 속도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모를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시간의 변화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극한 보내면 이렇게 뭐 다 필요 없어. 사실 이건 어차피 다 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공식 쓸 거잖아. t로 미분할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별로 의미는 없어요. 뭐 알면 뭐예요. 어차피 다 미분해 쓸 거잖아. 이런 공식인 거죠. 어차피 x가 ft 나오면 t로 미분할 거예요 어차피. 뭐로 미분한다고요? t로 미분한다. 그 의미를 알자 이거죠. 그러면 봐봐. v라는 건 뭐냐? 원래 거리를 뭐로 나누는 거야? 거리를 뭐로 나누는 게 속도였죠? 거리를 시간 나누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근데 이게 극한에 보낼 거잖아. 극한에 보내면 뭐가 들어간다? d가 들어가. 뭐가 들어간다고? d. 그게 뭐죠? 데이터를 0으로 보낼 거야.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이제 조금 쬐끔한 생물을 뭐라 부르냐? 미생물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되게 작다는 그런 학문적인 표현인 거야. 미자가 엄청나게 작게 쪼갰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거리가 지금은 위치가 이제 x란 말이야. 위치가 x가 되는 거고 시간이 t인데 여기 이걸 극한 보낸다면 앞에 뭐만 붙이면 되는 거야? t만 보냅니다. 이게 뭐다? f't예요. 이게 속도예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요. 그게 뭐냐? 가속도예요. 얘를 틀어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이건 가속도는 의미하는 게 뭐냐? 속도를 변하는 거를 미분한 거야. 여러분 물리에서 혹시 등가속도 운동 같은 거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점점 속도가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지지. 이게 가속도가 존재하게 되면 점점 빨라지는 거야. 이 가속도가 일정한 거. 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부른다? 등가속도라고 불러요. 등이 붙이면은 일정한 거야. 우리 등차 수열도 뭐야? 차이가 뭐 어떻게 된 거죠? 일정한 거였지. 그 등이라는 한문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뭐야? 속도가 일정한 거야. 등가속도는 뭐야? 뭐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속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너무 어렵나요? 자, 그래서 수직선을 보는데 위치를 t로 미분하면 그게 뭐다? 위치를 t로 미분하면 그게 뭐다? 그게 속도예요. 자, 이건 물리 개념이죠. 외워도 돼요. 잘 모르겠으면. 속도를 t로 또 미분하면 뭐가 되죠?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운동 중에 하나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등가속도 운동을 제일 많이 배우냐? 잠깐 헛소리를 좀 하겠지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왜 등가속도를 제일 많이 배우죠 우리가? 중력이 좀. 맞아요. 우리가 대부분 중력 영향을 받아. 중력 가속도가 일정해요. 여러분 아마 물리시간 배울 텐데 9.8 미터 세크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S가 두 번 제곱됐냐? T로 한 번 하고 T로 한 번 더 했잖아. 그래서 단위가 시간으로 두 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단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공식이 있어. 재밌지만. 물리 별로 안 좋아하겠죠? 미안해요. 물리는 다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일단 결론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많이 배우는 이유는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9.8 m/s 제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상당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움직이는 물체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미분이라는 개념이에요. 실제적으로 안 만들어 봐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거야.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분을 바탕으로, 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뭐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동차, 기차, 증기기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발명하기 시작돼요. 수학적으로. 그 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힘의 전달, 뭐 물리를 통해서 다 발전하는 거죠.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러면서 서양이, 그 미개했던 그 서양이, 똥물 갖다 버리고 있던 서양이, 1년에 한 번도 잘 안 씻던 그 서양이, 그 더러운 놈들이 향수 뿌리면서 고상한 척 했던 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게 됐던 이제 뭐 대항해 시대. 이제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저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되면서 이제 식민지를 점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봤다 안 봤다 보게 된 거죠.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알겠지만 실크로드를 통해서 대부분 동양의 문명이 서양으로 전달됐어요. 압도적인 불균형 문명이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이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수모와 아픔을 겪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더 해야 되는 거죠. 수학에서 밀리면 계속 우리는 또 그런 일들을 얻을 겁니다. 모든 최신 기술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스마트폰, 인공지능, 대부분의 백그라운드는 다 뭐다? 물리와 수학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천재들이 나오고 그런 문명들이 확산돼야지만 우리나라도 내가 천재는 아니더라도 내가 잘은 못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우리 민족 중에 누군가 그런 기업들을 세우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옆에 있다가 뭐를 얻어먹을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뭐를 얻어먹는다고요?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다. 옆에 같이 가는 거야.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토양이 확산이 되면은 이쪽에서 누군가가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열매를 같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잘 살게 돼.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미국이 그렇게 가잖아. 미국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잘 되는 거에서 너무 시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걔가 혼자 다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좀 열받잖아요.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잘 되면 선생님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지? 우리 소망이 잘 됐다. 이제 선생님 항상 기억하면서 선생님 제가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 준영아, 친해져야 될까? 모른 척하고 지내야 될까? 잘해줘야죠. 항상. 내가 너를 항상 신뢰하거다. 내가 너의 든든한 서포트다.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날 고용해라. 내가 항상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조금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조금 머리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애들이 주변에 많으면 여러분 삶에 또 윤택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신뢰를 좀 줘야 돼. 내가 너무 개차반이야. 그러면 걔가 날 안 불러줘요. 신뢰가 없으면. 야, 쟤는 뭐 하나 맡기면 열심히 하더라.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오성훈? 이제 신뢰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약속을 맨날 안 지켜. 그럼 나중에 걔가 널 찾겠어 안 찾겠어? 안 찾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놀 때는 다 찾는다 했잖아. 이제 소망아, 놀 때 다 찾아요. 다 부를 수 있어. 근데 뭔가 일을 맡겨야 될 때는요, 신뢰가 있는 애밖에 못 맡겨요. 아무나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아요. 놀 때는 다 모든 애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요, 찾는 애가 정해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뢰를 줬냐, 안 줬냐. 신뢰를 안 준 애들은요, 못 불러요. 어떻게 불러, 그거를. 설마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때 불려줘야 돼. 그럼 날로 먹을 수가 있어요. 날로 먹는 건 아니겠지만, 뭐,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또 삶의 지혜를 주는 거죠. 편하게 살 수 있는 지혜. 자, 오늘 피해강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